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멋진 일이죠. 독창성, 즉 개성은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독특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특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5위. 노인처럼 보이는 아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8살 소년, 베시 시그더는 또래 아이들처럼 축구를 좋아하고 할아버지와 꼭 껴안는 것도 좋아해요. 또 자기 밥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더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싯은 할아버지와 헷갈릴 만큼 외모가 많이 늙어 보여요. 아주 드문. 유전질환 때문에 정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싯의 피부는 늘어져 있고 얼굴에는 마치 80살 노인에게서나 보일 법한 주름이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베싯은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걸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또래아이처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뚜렷한 치료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베싯은 간과 신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싯은 의지가 강한 아이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삶을 최선을 다해 즐기고 있습니다. 14위. 코 없이 태어난 아이. 아일랜드 매그라에서 태어난 테사 에반스라는 소녀는 정말 믿기 힘든 희귀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선천적 무비증, 즉 태어날 때부터 코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의학 역사에서 단 47건만 기록될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사의 외모는 큰 불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웃는 얼굴이 희망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태사는 어느새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죠. 태사의 어머니, 그레이는 의사들이 제안한 수술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태사를 너무 사랑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제시한 특별한 수술은 태사의 코를 복원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이 성장하면서 코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큰 수술 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태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부비동이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13위. 긴 속눈썹을 가진 소년. 속눈썹은 남녀 모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여겨지죠. 그래서 매년 수많은 돈이 화장품에 쓰입니다. 속눈썹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사는 11살 소년, 민파초노프는 그런 화장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의 속눈썹은 자연스럽게 자라 무려 5cm까지 길어졌거든요. 미는 자기 속눈썹을 아주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요.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러시아 기록집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러시아에서 가장 긴 속눈썹을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의 진짜 꿈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 프로 무대에 서는 거랍니다. 민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게다가 이 속눈썹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도 전혀 없어요. 민의 긴 속눈썹은 단순히 유전자의 독특한 작용으로 자라난 결과일 뿐 그의 삶에는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위. 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이스라엘에 사는 5살 소녀 미아 아플라 라우스님은 특별한 외모 덕분에 소셜미디어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믿기 힘들 만큼 긴 머리카락이에요. 미아가 몇 장의 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8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감탄하며 그녀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 언제나 아름다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아는 그 사실을 아는 듯 보여줘야 할 건 자신있게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그녀의 머리카락 사진은 더 많이 올라올 거고 팬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인간은 털이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고 늘 아름답게 가꾸려는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린 미아처럼 놀라운 머리카락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11위. 기술에 능한 아이.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에 놀라운 두뇌 능력으로 주목받는 아이를 소개할게요. 인도계 출신으로 뉴욕에 사는 11살 소녀. 미라티는 벌써부터 기술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온라인 회사를 만들어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판매했는데요. 이 방법은 다이스웨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에 단 $2 정도였지만 기억하기는 쉽고 해킹은 어려워서 크게 성공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인 그녀는 앞으로 중요한 여성 사업가이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게 엄청 안전하다니 너무 멋져요. 제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실제 주사위와 참고 책자를 이용해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만든 뒤 고객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방식은 온라인 해킹으로는 절대 침투할 수 없는 보안을 보장했어요. 12. 근육질 아이. 베트남에서 태어난 소년. 응우엔 황남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의사들은 신생아였던 그를 보고 다른 아기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그는 보통 아기들보다 훨씬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6살이 되었을 때 황남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확연히 근육질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전문가를 찾아갔고 의사들은 그를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지금 황남은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발달된 근육 때문에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 인플루언서, 광고업체들까지 그 아이의 희귀한 신체 조건을 활용해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이에게 과도한 관심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아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황남의 상태를 외소증과 혼동해 실제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남은 다른 면에서는 또래처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왕따 걱정은 아마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다른 체격을 가진 아이입니다. 9위. 시베리아의 백설공주.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에서 태어난 9살 소녀 나라야나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백설공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알비노로 태어나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와 창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언론은 그녀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세계 곳곳의 모델 에이전시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야, 나의 어머니는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가끔 사진만 공유할 뿐 성이나 자세한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야나의 가족은 야쿠트족인데요. 야쿠트족은 티르크계 아시아 혈통을 가진 민족으로 시베리아로 이주해 현재는 러시아의 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야쿠트 사람들은 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야나의 14살 언니도 어두운 머리카락을 하고 있죠. 부모인 알버트와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양쪽 가문 어디에도 알비노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유전적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라야. 나는 앞으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야쿠트인 중 한 명으로 남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8위. 엑스레이 눈을 가진 소녀.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온 이야기예요. 나탈리아 나타샤 니콜라예브나 덤키나라는 소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10살 무렵이었는데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고 장기와 조직의 상태를 알아내는 믿기 힘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타샤는 디스커버리 채널에 출연했고 일본과 영국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6년부터는 나탈리아 덤키나 특별진단센터라는 기관을 설립해 자신의 능력과 다른 대체 의학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 몸속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보고 있는 장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금은 보통 시야에서 제가 의료 시야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해야 해요. 그러면 아주 잠깐 동안 사람의 몸속이 컬러 이미지로 보이고 그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능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진단에서 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7위. 흰 줄무늬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 캘리포니아 리즈랜드에 사는 18개월 된 아기 밀리아나 워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머리카락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얀 줄무늬예요. 이것만 해도 특별한데 사실 이 특징은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집안의 유전입니다. 즉, 증조할머니 때부터 물려온 거죠. 밀리아나의 엄마 브리아나 역시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폴리오시스라고 불리는 드문 상태 때문인데 두피의 일부가 색소를 잃으면서 하얀 머리카락이 나는 겁니다. 브리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집안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요. 제 할머니가 어릴 때 입양되셔서 친가족을 알 수 없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이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밀리아나가 태어났을 때 과연 가질까 궁금했죠. 그런데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얀 줄무늬를 보자마자 너무 행복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특징을 신기하게 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도 있습니다. 마트에 잠깐 들러도 사람들이 멈춰서서 아이의 머리카락에 대해 묻곤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밀리아나를 스컹크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리아나는 절대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딸 역시 자신만의 특별한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6위. 입술 갈림증을 가진 소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난 소년 메이든 엄프레스는 양측성 구순구 계열이라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은 입술과 입천장의 구조에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흔하진 않지만 기록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은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죠. 그런데 메이드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같은 구순열을 가진 고양이, 이름은 발렌타인이에요. 메이든의 엄마는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한 고양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메이든과 발렌타인은 서로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공통점이 더 있어요. 둘 다 홍채이색증이라는 드문 눈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 눈 색깔이 서로 다른 특징입니다. 이런 걸 보면 메이든과 발렌타인은 정말로 서로를 위해 태어난 운명적인 친구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5위. 다리가 없는 레슬러 소년 이사이아 버드. 이사이아 버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엄청난 시련이지만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없으면 스포츠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9살 소년 이사이아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는 축구, 미식축구, 육상, 수영, 서핑,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재능을 보여주는 곳은 바로 레슬링 매트 위입니다. 현재 그는 뉴욕 롱비치의 레슬링 팀에서 무려 5년째 활동 중이고 전적은 27승 12패에 달합니다. 이사이아는 말합니다. 저는 그냥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혹시 경기에 지더라도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이아는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며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전합니다. 이사이아는 단순히 경기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 태도까지 바꿔주는 작은 영웅입니다. 4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공식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6살 소녀, 지라이야 잘라나입니다. 사진작가 모프 바모이와가 그녀의 사진 3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전 세계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모이와는 사실 포토샵을 하루 동안 가장 오래 사용한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지라이야의 사진은 단숨에 5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종족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모이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그녀는 분명 인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천사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꼭 인형 같다고 말하며 정말 눈부신 미모라고 칭찬했습니다. 현재 지라이아는 두 언니와 함께 J3라는 이름의 모델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 자매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자매 사이에 질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3위. 우주에 도전한 자매 레베카와 킴벌리 영. 레베카와 킴벌리 영 자매는 인스타그램 스타처럼 화려한 주목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TV에 출연했고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으며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모든 건 자매가 어린 나이에 과학적 도전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10살과 12살이었던 두 소녀는 직접 만든 기상관측용 풍선 탐사 장치를 성층권 가까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치는 로키레고 런처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자매의 도전은 과학계에서 인정받았고 그 후 두 소녀는 눈을 돌려 더 현실적인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에는 큰 사회 문제인 노숙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는 직접 작은 집을 지어 노숙인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겁니다. 2위. 심장이 가슴밖에 있는 소녀, 베르사비아 보론. 러시아에서 태어난 소녀, 베르사비아 보론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상태 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심장이 가슴밖에 위치한 채 태어난 것이죠. 이런 경우는 100만 명 중 5명 정도로 극히 희귀하고 대부분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베르사비아는 심장뿐 아니라 장 일부도 몸 밖으로 나온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경고했지만 놀랍게도 베르사비아는 살아남았고 6살이 된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일상에서도 제약이 많습니다. 베르사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조랑말 천사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학교에는 다니지 않지만 집에서 발레를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딸을 돌보다가 최근 보스턴의 한 의사에게 치료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이 너무 위험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녀는 조금이라도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그들을 받아주었고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천 달러의 치료비가 모금되기 시작했습니다. 1위. 몸무게 27kg인 멕시코 아기 루이스 마누엘 곤살레스. 멕시코에 사는 아기 루이스 마누엘 곤살레스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무게가 이미 9살 아이와 맞먹는 27kg에 달합니다. 혹시 멕시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희귀한 유전적 상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이스는 걷거나 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간신히 몸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4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이야기는 AFP 통신을 통해 처음 보도된 뒤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3kg 정도로 아주 평균적인 체중이었는데 이후 몸무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물론 멕시코는 아동 비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긴 하지만 루이스의 가족은 아이가 비교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급격한 체중 증가는 보통 사춘기 초반의 여자아이들에게서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루이스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루이스가 곧 해답을 찾고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